네,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이런 경제 시간인데요. 오건영 팀장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빼어든 칼이 있죠. 네네. 바로 관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제가 네. 이렇게 세 개의 트럼프 카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트럼프 카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롬 예. 파월. 네, 의장입니까? 바로 아시네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파워가 센 두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입니다. 네. 최근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Thank you. A sharp decline in sentiment and elevated uncertainty about the outlook, largely reflecting trade policy concerns. 최근 트럼프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It's too late, always too late.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면 사퇴해라 이런 압박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죠.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투자나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파월 의장의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 당시라면 기억해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이제서야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때 이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금 물가를 자극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강하겠죠. 네, 견해가 다르네요. 그런데 이 파월과 트럼프는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를 어떤 독립기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이 사람은 모든 행정부의 조직을 자기 부하로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파월은 정적인 스타일이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워낙 연준에서 비둘기 파이고 그래 그렇죠. 금리 인상은 신중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적임자다 이렇게 했는데 네. 막상 되고 나서는 한 임기 초반에 4번이나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측의 독설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시진핑과 파월 중에서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경까지 온 거죠. 아이고. 네, 이 예. 둘의 이제 관계는 참 악화의 일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요 시장에는 엄청난 불안감을 주게 되죠. 결국에는 연준은요 물가 안정의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월 해임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거든요.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당시에요. 자신의 경제보좌관이었었던 아서 번스를 연준 의장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취임식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I respect his independence. However, I hope that independently he will conclude that my views are the ones that should be followed. 실제로 이제 당시에 정부 뜻대로요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가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취임을 했었던 폴 볼커 의장이 통화량을 갖다 급격하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고 나서야 네. 이 물가를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가로 미국은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었고요. 그때 당시 볼커 의장은 살해 위협까지 받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큰 고통을 겪었었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네. 그 앞서 트럼프가 파월을 향해서 그는 너무 느리다라고 공개 비판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거봐라 파월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트럼프 카드도 살펴볼게요. 네, 바로 두 번째 트럼프 카드입니다. 예, 바로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China, your tariff rate to be zero, then you build your product right here in America. 트럼프의 제안에 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They will be investing at least $100 billion. 자동차부터 빅테크까지 줄줄이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Keeps American people working. Their products are wonderful. It's nice to buy American.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론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100원에 수입되는 물건이 관세 10%를 받게 되면은 110원에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국가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미국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다른 국가들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게 되면은 미국 내 이제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네. 제조업이 부흥이 되는 이제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 기대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네, 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요, 미국 기업의 81%가 만약에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자동차 산업은요, 이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도입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또 미국은 인건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이 생산 라인이란 것도요, 이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하청업체가 필요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보통 5년은 걸립니다. 네. 이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기업이 과연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면서 지금 이제 슈퍼 히어로가 제조업에 동원되는 이 아이고. 좀 조롱성 네. 밈까지 등장하고 했습니다. 참 재밌게 잘도 만듭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수 뭘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아닐까요? 중간 선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간 선거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일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좋고 어울립니다. 네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통화가 이제 달러죠. 일제히 하락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벌어졌죠. 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꽤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세 얘기하니까 상호 관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관세가 90일 유예 발표가 된 다음에 네. 우선 협상국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인도 이런 국가들이 거론이 됐죠. 그리고 한미 협상도 이미 이제 물꼬를 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도 빠르게 좀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1차 협상을 진행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이 이제 대미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좀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합의까지는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